환자분들마다 암의 기수도 다르고 성질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치료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결국은 지금 다 다른 지금 각자만의 고유의 취향이 있고 개성이 있고 다르게 생긴 것처럼 암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누구는 하나만 안 하고 레이저로 치료를 했어야 하는 분도 있고 뭐 어디 가니까 약만 주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다르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런 각자 다른 유방암을 어떻게 진단과 치료를 접근해 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유방암은 가장 여성한테 흔하게 생기는 암이죠. 200만 명이 넘는 지구에 계신 분들 중에 1년에 200만 명이 넘는 분이 유방암을 걸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방암이 치료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망하는 분들도 66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거고, 물론 사망하는 분의 많은 비율은 아프리카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가에 있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60명 정도 발생하는데 최근에 계속 늘어가지고 이런 조 발생률이라고 하는데 아마 10만 명당 80명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망률은 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검진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적절하게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치료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발생률을 보면은 이 21년도 자료가 가장 마지막에 저희가 조사한 학회 데이터인데 연간 합쳐가지고 3만 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10만 명간 발생률을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유방암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를 해서 거의 10만 명, 80명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중간 나이가 50세를 돌파를 했는데요. 서양과 비교해 보면은 서양은 중간 나이가 60세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고령층에서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양인들은 굉장히 비만이 많죠. 그래서 비만이 폐경 후에 비만이 생긴 건 유방암이 되게 중요한 원인인데요. 원래는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없어져야 되죠. 몸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몸은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폐경이 되더라도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요한 사건은 지방세포. 지방세포에서는 다른 성호르몬을 바꿔가지고 에스트로겐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경에 대해서 에스트로겐을 끊겨야 되는데 계속 나오다 보니까 폐경 후의 비만은 유방암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평균적인 호르몬 대체요법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60세가 중간 나이인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아직은 좀 젊지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세 시대에 저희 환자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방암을 치료해서 5년 동안 괜찮은 게 아니라 또 10년, 20년 건강하게 지내주려면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나이가 60세에 대해서 발견이 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100세 시대를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기술은 우리나라 검진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절반 정도, 요 절반 되는 분들이 기수가 1기, 0기에서 1기인데요. 우리가 제자리암이라고 하는 굉장히 초기암 0기가 되고 나머지 1기, 그러니까 0기, 1기 합치면 거의 60% 가까이 굉장히 초기에 발견됩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 순간 1기, 2기가 금방 가죠. 2기, 3기, 4기까지 가기 때문에 검진만 잘해서 유언해서 발견만 되면 사실은 아무리 독한 암이 생겨도 다 치료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맞춤 치료죠. 암이 생긴 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긴 암을 다르게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방암은 결국 이 여러 가지 맞춤형의 어떤 치료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질에 대해서는 에스트로겐, 아까 여성 호르몬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 호르몬 수용체가 유방암에 되게 중요한 것이고 전체 유방암 20% 정도 차지하는 헐트가 있습니다. 헐트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에서 중요한데 EGFR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EGFR은 펄1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간 상피세포가 있는데 상피세포가 이제 암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세포인데요. 상피세포의 성장 연자에 대한 수용체 되게 길죠. 인간 상피세포 성장 연자 수용체 2번이 헐투고요. EGFR은 그게 1번인데 폐암에 아주 중요한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자들과 회사들이 이 시그널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지 수많은 약을 개발을 했고 폐암, 유방암, 대장암 많은 암종에서 이 시그널을 차단하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거죠. 유방암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치료가 하드하게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제일 흔한 거는 여성 호르몬이죠.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혈투가 없는 제보를 과거에 이제 루미нал이라고 해서 내강경이라고 하는데 전체 60에서 7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혈투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성장 인자가 있어서 빨리 자라는 혈투가 있는 암은 20%, 5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도 없고 혈투도 없으면 3중 음성이 됩니다. 두 가지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혈투가 없어서 3중 음성이다. 얘도 한 20% 조금 안 됩니다. 한 17에서 18%입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에 이제 뭔가 노력을 해서 적게 생기게 할 수 있는 암이 있으면 어떤 암을 제일 적게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호르몬. 네, 맞습니다. 호르몬 수용체는 조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펄프나 삼중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불안변이 누적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시그널과 증폭이 되고 그래서 혈투암이 생기는 거거나 삼중성이 생깁니다. 삼중성은 또 특징적으로 이제 오늘은 브라카라고 하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데요. 안젤리나 졸리 갖고 있는 유전자이고 그런 취약한 유전자가 있으면 더 잘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호르몬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절할까요?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죠. 폐경이 되면 비만 조절, 체중 조절을 하면서 이제 그걸 조절할 수가 있고 젊은 분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출산하고 모유수유를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출산하고 모유수유를 하면 에스트로겐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간이 생기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어떤 유방 세포들이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치료적으로는 에스트로겐 디프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거예요. 모유수유를 마찬가지로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에스트로겐 레벨이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여성의 몸이란 유방이라는 기관에 뭔가 이렇게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인 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 만약에 주변에 이제 따님이 있거나 누가 계시면은 출산하고 수유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암이 유방암 빨리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저출산이나 모유 수유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방암 안 걸리려고 뭐 아무나 자꾸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이다 이런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이제 폐경이 된 다음에 체중 관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호르몬 수용체는 뭔가 그런 좀 강화 전략이 있다. 그 정도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가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치료가 벌써 엄청나게 달라지죠. 호르몬 양성화가 제일 흔하다고 했는데요. 얘에서의 치료의 중요한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만 안 할까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중요하니까 에스트로겐만 적절하게 잘 차단하는 약만 꾸준하게 먹거나 사용을 하면은 치료가 잘 될 수 있어요. 굳이 항암까지 안 가도. 그러면 그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역시 우리가 기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크기, 림프절 전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크기랑 림프절 전이가 이제 기수를 정하게 되는데 이걸로 이제 호르몬 기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성질을 이 안에 또 보게 됩니다. 호르몬이 있고 혈투가 없는데 공격적인 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는 지표 중에 등급,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온코타입데이스, 국내에서 만든 온코폴리나 비스티 스코어를 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다중 유전자 검사, 그리고 키스7이라고 해서 그 암의 세포 분열을, 핵 분열을 할 때 발현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단백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면 항암 없이 항암 호르몬을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면 항암을 합니다. 항암을 하고 항암 호르몬을 하고. 헐투는 아까 헐투 표정약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요. 표정약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항암제를 아직까지는 거의 100% 씁니다. 헐투를 표정만 하고 항암을 안 하는 요법들은 몇 가지 보여드린 건 아주 고령 환자들 80세 이상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한 연구가 있었고 그래도 차이가 났어요. 80세가 넘어서 항암을 하고 헐투를 하는 게 표준 치료인데 그렇게 한 분들이 헐투 표정만 한 분들보다 좀 더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표정만 해도 된다. 그리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항암 없이 헐투 표정만 두세 가지를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게 표준요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헐투 표정약들이 많은 경우는 급여가 되는데 전혀 급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연구적인 목적으로는 항암 없이 헐투 표정만 할 수 있겠으나 현재 표준 치료는 항암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환자들 오시면 헐투가 나오면 무조건 항암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함정선거는 그냥 죽었다 깨어난 항암이에요. 주구장창 항암이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대신 항암 끝나면 끝입니다. 그렇게 깔끔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항암 안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5년도 약을 먹고 지금 10년까지 약을 먹거든요. 근데 항암은 힘들고 6개월 항암하고 물론 이제 키트가 좀 달라졌지만 끝이 아니라 이제 끝입니다. 항암하는 끝이기 때문에 약도 없고 먹는 약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도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의 발전으로 호르몬을 이렇게 처음에 항암 안 해도 좋다고 하다가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항암 끝나고 또 이런 약도 나왔는데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니어라는 약이 2년간 먹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아까 브라카 유전자 전나 유전자가 만약에 안젤라 졸리션이 있다. 그리고 기수가 높아서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인파자라고 하는 표정약제도 있어서 이번에 1년간 쓰는데 이 비율이 높지 않아요. 유방암에서 이 브라카 유전자가 발견되는 비율이 실제로는 한 1에서 3%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쓰는 게 아니라 좀 위험 기수가 높아야지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키트루다가 나왔죠. 제가 유튜브에 키트루다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했었는데 삼정성에서는 주구장창 항암뿐이었는데 키트루다를 수술 전에 8번, 수술 후에 9번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굉장히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경험이 많이 있어서 직접 저희 관리를 해주면은 그래도 잘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치료의 방향은 고위험군이라고 판정이 되면 더더더 세게 합니다. 그렇죠? 위험하니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니까 좀 더 강간감이고 저위험군을 판정하면 어떻게 좀 적게 할까? 치료도 좀 5년 만에 끝내거나 적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헐투에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항암 없이 헐투 표정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잘 나오면은 여러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만 하더라도 그 환자의 어떤 폐경 상태에 따라서 조합이 이렇게 많습니다. 타목시펜을 제일 흔하게 먹는 5년간 쓰는 약이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난소기능 억제라고 해서 고위험군 이런 것도 추가하기도 하고 기간도 10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경도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에서는 이 약을 10년간 먹기도 하고 약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구를 통해서 하나의 치료로 방침도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똑같은 호르몬 양성, 혈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랑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약을 5년 먹고 끝하는데 나는 10년 먹어야 된다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드려도 까먹었어요.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다. 이제 어쨌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계신 암들의 기수 성질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똑같은 한 호르몬 약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고위험군은 어제니모예요. 이게 아베마시클린이 어제니모의 일반명이고요. 고위험군들은 어제니모도 폐경 전 분들이나 폐경 후 있는 분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더 복잡해지고 비용도 어떤 경우에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혈투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성장인자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보통 수용체는 뭔가 호르몬 같은 게 어디 붙었을 때 시그널이 증폭이 될 것 같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특이하게 자기들끼리 암세포가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얘네들을 막 새콤하게 발현을 시킨 다음에 지들끼리 결합을 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시그널이 강하게 증폭이 돼서 이 암세포도 분열해서 또 다른 암세포를 만들고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홀수가 이제 암이 빨리 자란다. 그 이유가 홀수가 바깥에서 뭔가 붙어서 신호가 증폭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붙어버려요. 이제 영어로는 다이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합체와 말은 좀 어렵죠. 쉽게 하면 지들끼리 붙어버린다. 그런 얘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데니스 슬레먼이라고 하는 UCLA에 있는 이제 지금은 70살이 넘은 할아버지 같은 연구자가 있고 지금 올해도 한국에 왔거든요. 또 다른 약을 개발을 해서 그분이 이제 혈세체인 약을 개발을 했고 옛날 논문들이 사이언스 이런 데 패션의 초반에 실렸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지들끼리 붙는다고 했잖아요. 못 붙게 하는 거예요. 못 붙게 해서 퍼센타는 특히 이제 못 붙게 하는 게 강하고 퍼센팅 같은 경우는 여기다 목에다 딱 붙으면 여기 이제 NK 셀, T 셀 이런 데 와가지고 CD8 셀들이 이 캔서 셀을 잡아먹을 수 있게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게 해주는 퍼센팅 그 역할도 굉장히 크고 퍼센타는 서로 못 붙게 하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던 혈세팅 관련해서는 저희가 암환자 혈통 치료를 할 때는 혹은 3주 분석에서는 완전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한 가지 표정약으로는 한 40% 정도 완전 반응이 오는데 퍼센타가 들어오니까 60%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보면 한 가지로는 40%인데 항상 또 다른 두 가지로 이중 표정을 하니까 60%까지 올라가서 성적이 그만큼 좋아졌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혈투만 갖고 또 이렇게 또 쪼갭니다. 혈투가 암이 크면 항암을 먼저 하죠. 먼저 할 때 H가 퍼센트이고 P가 퍼센트인데 이 두 가지 표정약을 같이 항암제량을 해서 수술을 하고 안전반에 보면은 이제 남은 표정약만 하면 돼요. 더 이상 항암 필요 없는데 암이 이제 저항을 보이는 경우도 있죠. 다 깨끗하게 사라지면 좋지만 살아남은 암세포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는 잔존암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캐사이라고 하는 표정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경우에는 곧바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애매하게 5mm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이긴 하지만 이 혈세체를 1년간 쓸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항암제를 앞에 한 12주 같이 쓰게 되고요. 이렇게 혈투만 해도 어떤 경우는 선행화를 해서 치료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저희 병원 데이터는 이렇게 완전 반응되는 비율이 거의 70%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혈투와 암이 걸리더라도 그 사이즈가 더 큰 경우도 많고 5cm고 림프절 자들도 굉장히 많지만 완전 반응은 꽤 잘 됩니다. 그리고 1, 2mm 혹은 1cm 남더라도 캐살라라는 약제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TCHP가 이제 여전히 힘든 치료제입니다. 표정약을 하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힘들고요. 4가지 약제, 2가지는 표정약, 이렇게 2가지 표정약. 이거는 이제 쉽습니다. 얘는 일종의 면역 치료제 같은 거기 때문에 약간 백신 맞은 두근거리는 그런 두근거림이 좀 있고요. 근데 항암은 좀 힘듭니다. 카보플라틴이라는 항암이고, 이 암은 난소암이나 폐암에서도 중요한 약제이고요. 역시 이제 탁센이라고 하는 약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데서 많이 쓰이고 있죠. 아마 맞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부작용이 이제 많이 죽죠. 몸이 많이 부어서 다리가 코끼리 같이 된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저린 증상. 모든 항암은 기본적으로 골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혈구들이 가장 큰 취약하기 때문에 머리 빠지는 것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있어서 여전히 혈구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치료는 성적은 좋지만 과정은 꽤 힘들다. 수술을 하고 암이 완전 간해가 되면 이제 그때는 굉장히 좋은 거라서 표정약만 마무리하면 되지만 암이 남으면 좀 전에 보여드린 캐살라는 약제를 14번을 다 써서 재발률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이제 공부하자고 활동까지 왔는데 너무 다 다르죠. 환자들마다 가는 경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고, 그래서 고위험에서 이렇게 또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키트로다 템브롤리주마비라고 하는 약제인데 항암제를 길게 쓰죠. 24주 이상 이제 항암제를 쓰고 수술을 해서 완전 간해가 됐다. 키트로다를 9번을 더 쓸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더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트로다 이 정도 하면 8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9번을 더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바르자면 발표된 데이터에서도 완전 간해가 된 그룹에서는 사망률 차이가 1%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은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비급여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완전 간해가 되면 실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쓰고 안 쓰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 4년 뒤에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역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남는 거죠. 이제 암세포는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남게 되면 뭔가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키트가 확실히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아니면 캡사이카민이라고 해서 젤로다라고 하는 먹는 항암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돌연변이가 있으면 리파자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올라파린이라는 약제이고요. 이런 경우에서도 암이 살아남는 경우가 발견이 되면 그렇게 약제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음성도 이렇게 상황별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이고, 키트로다는 굉장히 들어가서 치료 성적도 좋아졌다라는 점입니다. 수술도 이제 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렇게 제가 주로 항암 치료, 전신 치료, 치료를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따른 수술도 지금 맞춤형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연구를 소개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겨드랑이 수술을 싹싹 긁어내는 수술을 했었지만 그게 유방 환자의 생존율 증가에 크게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감시림프죠. 생검술을 통해 몇 개만, 3-4개만 떼보고 암이 있으면 더 떼거나 안 떼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자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운드라는 연구고 유럽에서 시행됐던 연구인데 림프절 전이가 없어 보이는 환자만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한 그룹하고 안 한 그룹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그룹에서 겨드랑이에 칼을 안 대기 때문에 걱정하지 림프 부종에서 자유롭죠. 그리고 특히 유방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한 팔에 혈압도 못 재게 하고 정면 주사 못 맞게 하는데 이유는 혹시 감염이 살짝이라도 되면은 이게 많이 붓고 공화지경이 잘 생기기 때문인데요. 겨드랑이가 완전히 세이브하는 안 건드리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던 연구인데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2년 전에 비엔나에서 발표가 됐고 논문도 나와가지고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 차이가 없다. 근데 주의할 점은 되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요. 평균 나이가 되게 60세 이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좋은 사이즈가 작습니다. 2cm 이하만 됐고 또 한 가지는 호르몬 양성 활동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성질 좋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저이용분을 대상으로 했고 영상에서 초음파에서 전이가 안 보일 때만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적용하는 건 아니고 좋은 성질,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영상에서 전이가 없는 분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서는 그래도 안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틸러스라는 연구가 이미 등록이 끝났는데요. 저희 병원도 참여를 했고 서울대병원 지금 현재 이사장님 하고 계시는 한원식 교수님이랑 같이 국내 여러 기관이 합쳐가지고 비슷한 연구입니다. 초음파에 전이가 없어 보이면은 겨드랑이 수술을 하고 안 하고 해서 이제 결과는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도 별 차이 없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연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 사이즈가 큰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젊은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젊은 분이 다 좋아 보이는데 나는 꼭 겨드랑이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결과가 나오면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아직은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암이 항암만으로 다 사라지는데 굳이 수술을 겨드랑이도 하고 유방도 다 꼭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안전만 예측만 할 수 있으면은 안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암이 없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요거는 아슬란 연구라고 해서 삼성병원에 이제 이정훈 교수님이랑 저도 참여를 해서 아까 헐투나 삼정근 유방 완전 반응만 잘 온다고 했잖아요. 사라지기 때문에 유방 수술만 합니다. 유방 수술해서 거기에 암이 없다. 완전 반응과 유방이 없다. 그럼 겨드랑이는 95% 이상 완전 반응 오거든요. 겨드랑이 생략합니다. 유방 수술을 먼저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겨드랑이 생략. 그 연구를 했고 이제 이것도 다 논문이 끝나서 한 2, 3년 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난 연구인데 그러면 완전 반대를 오니까 그러면 유방수술도 하지 말자. 그렇게 되네요. 뭐 어차피 2, 3cm 빼봤자 그 안에 암세포가 없다고 하면 그 예측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유방수술을 만무통으로 확인을 해서 만무통으로 암에 암세포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수술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과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 28명인데 최근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병원도 몇 분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은 정말 자기는 이런 연구에 참여하기보다 확실하게 없는지는 스스로 확인하고 싶다. 여전히 그러긴 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다른 거. 나는 안 하고 싶다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할도 안 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연구고 그래도 나는 불안하고 혹시 내가 2, 3%의 낮은 확률이지만 암이 남았는데 놓치게 되면 어떡하냐. 그런 분들 수술을 여전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는 걸 원하시는 그분들의 이제 취향을 증거로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로봇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제 로봇은 신촌의 박경석 교수님이 우리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젊은 교수님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안전하냐 이거에 대해서 여전한 공경을 가끔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다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 수술, 아까 이제 맞춤 치료도 있지만 수술도 맞춤 수술이 되는 큰 방향은 일부종을 초래할 수 있는 겨드랑이 수술을 최소화하고 있고 항암이 아까 소개된 연구처럼 항암을 해서 반응이 아주 좋으면은 완전 반응의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수술을 최소화하는 거죠. 만보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전절제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로봇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상처 수술을 전절제 상경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수술도 굉장히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치료나 수술이나 모두 다 이제 맞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암의 종류 다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구강 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결국은 각 개인한테 제일 좋은 수술, 좋은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가야 되는 거고 또 내 옆에 누구 아는 분은 뭐 금방 끝난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걱정과 이제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점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